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고려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고려에서 건문세족이 원간석기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사이에 새로운 세력이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이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어떠하며 고려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사대부는요, 지방의 향리 출신 혹은 하급관리 출신, 이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제라고 쓰겠습니다. 이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약간 학문을 깨우치거나 그리고 하급관리로 활동을 하면서 점점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건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성리학과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요.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등장했냐면은 공민왕의 개혁 시기에 공민왕의 개혁 건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세력이 등용되는 가운데 이들 또한 등록이 되었고요. 친명 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원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반원. 그러니까 원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와 친교를 맺겠다. 이들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이었죠. 사실 이들은 누가 대응했냐면 바로 건문세족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면서요, 이들과 건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예로 건문세족이 대토지를 소유했다면 이들은요, 이 건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반대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로서 선비는 학문하는데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더 많은 토지를 갖게 되면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고 힘들게 하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건문세족의 대토지 소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당연히 성리학과 유교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음서가 아닌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고요. 즉 건문세족이 음서로 관리에 간직에 진출한 거에 반대되게 이들은 철저히 실력으로 고려의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세력이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여러모로 건문세족과 반대되는 세력이었습니다. 건문세족이 대토지를 소유했다면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 딱 먹고 살 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 건문세족이 음서제도를 표방했다면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경계에 진출했고요. 자, 건문세족이 신원파였다면 이들 신진사대부들은 반원파, 오히려 명나라와 친하려고 했다. 왜?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요, 이런 신진사대부 외에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때 신흥무인 세력은 고려 말 홍건적 외구의 침입이 계속 일어나자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홍건적은 뭐냐면은 원나라에 반대해서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이들은 농민봉기면서 머리에 빨간 두건을 썼다라고 해서 홍건, 빨간 두건을 썼던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진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원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일부 세력들이 고려에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고요. 또 고려 말에 오면 일본, 즉 외구들이 되게 해안가로 많이 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이거는 고려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그랬는데요. 이들 명나라 그리고 원나라에서도 왜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고려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았죠. 왜?
이들이 왜 백성의 지지를 받았냐면 당장 위험한 것은 왜구나 홍건적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죽이는데 이들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어디선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해줬다. 당연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겠죠.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은 뭐 최영, 이성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영,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뭐 이색, 정도전, 정몽주, 조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어떻게 고려를 멸망시켰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신진사대부가요 분열이 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냐면은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분열되냐면은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됩니다. 옹건파 신진사대부는요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고려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금만 개혁해도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온건한 사람들, 바로 이색이라든지 정몽주, 끝까지 고려 왕조 유지를 표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고려를 멸망시킨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반면에 급진파들은 아니다. 이미 고려는 끝났다. 새 왕조를 수립해야 된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고려는 도려내야 된다. 새 왕조를 수립하자라는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정도전, 조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옹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이 무렵 신흥무인 세력도 하나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왕이 즉위하고요. 우왕이 즉위하고 이때쯤 되면 이제 명나라가 거의 원나라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거의 중국에서 쫓겨나요. 자, 이제 명나라가 새로이 나라를 만들자. 기존의 원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고려와 껄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는 고려에 무슨 요구를 하냐면, 야, 그때 너희 쌍성총가부 뺏었지. 돌려줘. 철령이 이북을 돌려달라. 명나라로. 원래 원나라 거였는데 이제 원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명나라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나라를 대신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원나라로부터 빼앗았던 땅 돌려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사실. 자, 당연히 고려 내부에서는 이 명나라가 껄끄럽습니다. 공민왕 시기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고려에서는요 명나라보다 아직까지도 원나라와 친선을 하는 건무세족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명나라가 무리한 요구를 하자 고려에서는 우왕과 함께 요동정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바로 요동정벌을 찬성하는 세력들. 신흥무인 세력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바로 최영으로 대표되는 건문세족이면서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최영은 건문세족이었습니다. 건문세족이면서 신흥무인 세력이었죠. 최영과 건문세족으로 대표되는 건문세족과 신흥무인 세력으로 대표되는 최영이 우왕과 연합을 해서 요동정벌을 도모합니다. 우왕과 연합을 해서 요동정벌을 도모합니다. 자, 그러자 이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이었고, 이때 이성계는 사불가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요동정벌을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명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된다. 명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칫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름이기 때문에 활에 악효가 묻어진다. 뭐 농번기다. 외구가 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동정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자, 이렇게 대립을 하는 가운데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연합하냐면은 바로 급진파 사대부와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가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고려를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도 세력은 이성계와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성계와 정도전이 연합을 하면서 바로 이제 고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동정벌을 시도했던 이성계가 최영이 요동정벌을 성공해요. 이성계가 반대를 했지만 결국 최영이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네가 가지고 있던 사병을 이끌고 요동정벌 해라. 네 싸움 잘하잖아 하면서 요동정벌을 갑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가는 과정에서 위화도, 압록강에 섬이 있어요. 하중도 강에 섬이 있었는데 위화도라는 섬에서 회군을 합니다. 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성계가 정치와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성계가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누구는 폐위된다. 우왕은 제거됩니다. 당연히 누구도 최영도 제거가 됩니다.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 군사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요, 이제 제도개혁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개혁이 뭐냐면은 과정법. 자, 이 과정법을 실시한 이유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건문세족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새로 토지제도를 실시해서 건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도개혁을 통하면서 위화도 회군 이후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대표적인 반대파는 누굽니까? 바로 온건파 사대부와 건문세족을 모두 제거합니다. 건문세족을 모두 제거하면서 이제 이성계를 반대할 세력은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파가 제거되었고, 자,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 즉 급집 세왕조를 수립하려는 급진파를 막을 수 있는 온건파까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는 세력이 유지될 수 없이 고려가 멸망하고 비로소 뭐가 조선이 건국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신진사대부와 신흥문세력이 등장했고 급진파 사대부와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이성계가 콜라보를 이루면서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결국 급진파 사대부의 주장에 의해서 고려는 멸망하게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성장하는 한편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성장하는 한편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